안녕하십니까. 창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4.6 수출형 차량입니다. 2010년 07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1만 6,018km입니다. 판매 가격은 79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능 점검을 보면 일단 우측 앞펜다, 뒤쪽 트렁크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보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2회, 내차 피해는 6회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580만원. 1대 차주분이 10년 이상 소유를 하셨네요. 일단 수입해서 계속 타오신 사실상 신조 차량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이력은 여기저기 좀 다수 있습니다. 외장 수리는 확실히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런 차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저와 함께 수원으로 차를 보러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저는 지금 수원 도이치오토월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켰네요. 춥고 해가지고 대략 43km가 남았고 판매자분이랑 방금 통화를 했습니다. 좀 친절한 인상이에요. 첫인상은 친절해 보입니다. 오늘 볼 차가 한 분이 이제 10년 이상 탔는데 약간 외장 수리는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는 이제 그런 외장 이런 것보다는 이 차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이 지금 좀 매력적으로 생각되어져서 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보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표시를 하셨고, 글쎄요, 이제 외판은 약간 좀 양보하더라도 기계적인 부분, 그러니까 당장 수리비가 막 많이 든다거나 진짜 엔진 헤드 같은 거 갈아야 된다거나 오버홀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차는 아니어야 되겠죠. 배가 고프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거든요 바나나를 하나 먹고 집에서 챙겨온 바나나하고 두유하고 먹고 가면서 점심을 해결하고, 네, 여기는 예전에 집 레니게이드 타고 내려갔던 기억이 나네. 와, 저 앞에 르망이 가네요. 저거, 와, 르망 GTI 저거 아닌가? GTE? 야, 언제적 르망이고 지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 차가 르망인데, 와. 녹색 번호판 게다가, 와. 엄청 밟아가시네. 못 쫓아가겠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바나나 하나, 고구마 하나, 그 다음에 두유 하나, 이렇게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하는 거죠. 얼마나 영양식입니까? 야채가 없어서 좀 그렇지. 야채도 있다. 토마토 있습니다. 토마토. 그건 나중에 집에 갈 때 먹어야 되겠다. 여기는 북평택 톨게이트입니다. 여기는 평택 화성 고속도로 상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 최서북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최서북단이 이제 인천이라면 우리 인천 바로 밑에 여기 지도로 보면 여기 오목하게 태안반도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20km를 남겨두고 있고, 이렇게 차가 없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차는 뻥뻥 뚫려가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봉담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죠, 이제. 여기 나오면. 네, 저는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2km 앞입니다. 저기 고가교 넘으면은 바로죠. 그리고 여기 이 동네는 지금 엄청 큰 저기 뭐 공사를 하더라고요. 뭐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지금 땅 파고 있는데 서수원 종합병원이네. 병원이 생기고 병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도 뭐 병원을 다녀봐서 알지만 인구 유입이 있으니까 지금 병원을 종합병원을 만드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지금 인구 유입이 있을 만한 호재가 있다. 하긴 뭐 주변에 다 아파트니까. 다 왔습니다. 야, 이렇게 차 없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는 기름값 좀 싸나? 아, 저 수원시 저 시청 차량도 엄청 수원 도시공사 저 차 엄청 똥침 놓고 다니네. 네, 차고지 도착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점심시간이네요. 판매자는 아직 식사하러 안 가시고 저를 또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고맙네요. 네, 도착을 했습니다. 전에 이 인근에 주차를 하고 여기 돈 받거든요, 주차장. 그래, 인근에 주차를 하고 이제 갑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다들 식사하러 가셨을 거예요. 아, 추워. 3층으로 가야 되던데. 아, 귀찮게 죄송해요. 아, 렉스턴 착하네.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차 맞지? 아, 맞네. 차 맞네요. 뭐야 이거? 근데 왜 이게 묻어있지? 트렁크가 도장에 있네.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볼게요. 정면의 모습이고 모습이고 항상 여러분들도 차 사실 때 뭐랄까 그냥 눈에 콩깍지 가지고 오면 다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를 볼 때 그런 눈에 콩깍지를 좀 최대한 벗어내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제 차 살 때는 뭐 이렇게 봐서는 그냥 다 깨끗해 보이시죠? 그래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이 차는 오지상으로는 앞펜다, 그 다음에 뒷트렁크가 교환이거든요. 근데 보면 앞펜다, 앞도 뒷도 색이 조금씩 다르죠. 뒷펜다까지. 그래서 보면 앞펜다, 앞문짝, 뒷문짝, 뒷펜다 색이 다릅니다. 앞뒤 범버는 지금 보니까 수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럼 트렁크도 보면 당연히 수리가 있는데 보면 요 투명 페인트 여기 뭉쳐 있는 게 보여요. 보실지 모르겠다. 보이죠? 그리고 이 스크래치 보이시죠? 잔 스크래치들이 있어. 그쪽도 그죠? 제일 눈에 띄는 게 트렁크 왜 이렇게 지저분해? 트렁크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쪽을 볼게요. 이쪽을 보면 이쪽은 뭐 교환 있는 게 없으니까
보시면 앞문짝 뒷문짝 색이 약간 다르고 디펜더하고도 좀 다르죠. 뭔가 약간 색의 밝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판을 일단 토막으로 찍어보기 전에 살펴보면 보닛은 도장면이 깨끗하죠. 보닛은 도장면이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갈변도 좀 덜하고 뭐 조그만 돌팡들은 있지만 앞범버는 도장 수리가 있어요. 도장 수리가 있는데 이 정도면 도장 수리도 잘 된 겁니다.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이쪽 라이트는 네, 깨끗해요. 앞범버는 한번 수리가 있다. 여기 흠집이 있네. 보닛은 깨끗하다. 앞 펜다는 교환이다. 여기도 수리 흔적이 보입니다. 보면 자잘한 크게 뭐 큰 돌방은 아닌데 자잘한 돌방들은 관찰됩니다. 확실히 도장된 면이 좀 거칠거칠하거든요. 이 앞도어는 괜찮아 보이고 여기 이 도어는 그냥 봐도 칠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카메라로 지금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칠이 들어갔어요. 면 자체가 그냥 대충 봤을 때도 아 판금이 있네. 여기 약간 울어있죠 면이. 이렇게 묻은 판금입니다. 네, 디펜더도 칠이 있어요. 이런 데 보면 도장된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 크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거. 그 다음 여기도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이고 면을 보면 네, 부분 판금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이쪽도 판금 있습니다. 저 앞도어가 질 것 같아요. 트렁크는 말씀드린 대로 트렁크는 교환이니까. 뒷범버도 보시면은 뭐 누가 봐도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 약간 단차도 안 맞죠? 일단 제네시스 4.0 배치가 달려있고 여기 칠이 좀 깨졌네. 우측 디펜더는 질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칠이 있습니다. 이 도어는 거칠거칠하죠. 질감이 보세요. 완전 질감이 거칠 다르죠. 이렇게 보면 질감이 다릅니다. 이건 질 거고요. 여기로 보면 칠이 있어요. 칠이 있어요. 보이시죠? 전형적인 도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이트를 안 떼고 칠을 했네. 그래서 한번 보면 천정 이런 데도 막 터치업이 있네. 천정은 칠 거예요. 유리도 09년 생산 유리고 09년 보면 네, 9년 다 유리 칠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 교환, 두 판, 세 판, 네 판, 다섯 판, 총 6판의 수리가 있고 2판은 교환입니다. 장비를 확인해 볼게요. 네, 장비를 확인해 보면 비교해 보세요. 91.5 마이크로미터. 요거는 교환이라고 했죠. 여기는 판금이 있습니다. 294, 334, 553,
이쪽으로 판금이 있는 거죠. 이도어도 부분 판금이 있어요. 면 판금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은 소리가 없고, 앞도 요 부분은 지거 같고, 그죠? 여기는 교환이니까, 그죠? 교환입니다. 보닛은 수리가 없고, 여기 칠이 있다고 했죠. 칠이 있고, 앞도어는 지거고, 이도어는 수리가 있고, 그죠? 144. 요거는 지거고, 그죠? 그래서 6판 수리가 있고, 그 중에 2판은 교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외판은 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가 혹시나 접합이 있나 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뭐 잘리거나 한쪽으로 내칠 수리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누수가 있거나 침수가 있거나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트렁크는 교환이라고 했죠. 보면 볼까요? 보면 보이죠? 볼트가 풀리고 페인트가 벗겨져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수리 흔적이 있는데, 그러면 저 앞에 앞펜더 교환이니까 앞펜더는 또 어떤 흔적으로 교환 체크가 됐냐 보면, 자 여기도 지금 볼트 풀린 자국 있죠. 항상 반대를 볼게요. 항상 대칭해서 보면 쉽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풀린 자국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보닛을 열어보면 더 잘 보이겠죠. 조금 교환이니까, 그죠? 뭐 누가 봐도 교환이에요. 그죠? 보닛은 없고, 반대를 보면 네, 여기는 흔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교환은 저 두 개는 일단 맞는데, 그러면 다른 문짝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볼트는 괜찮네. 자, 여기도 기본적으로 도어를 풀려면 이 도어 볼트를 풀어야 됩니다. 자, 반대로 볼게요. 바쁘다 바빠. 자, 이 도어는 흔적이 없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푸른 흔적이 있죠. 여기 풀린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그죠? 이 힌지는 안 풀었는데, 이 볼트, 이 볼트는 이제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짝은 보세요. 여기 이게 차대 넘버가 지금 각인되어 있죠. 차대 넘버가. 이게 미국에 있는 일본 차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대 넘버가 각인되어 있고, 지금 실런트를 보면 교환은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풀긴 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지금 페인팅이 있어. 반대를 볼게요. 그래서 총 여기 지금 차단 넘버 각인돼 있고, 여기는 지금 안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문자가 하나, 저건 나중에, 그래 직건 건 알겠어. 차단 넘버 각인이 붙어 있고 실런트 이런 부분을 보면 직건 건 알겠지만, 차 팔 때는 적어도 교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3판이다 라고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막 자르거나 뭐 그런 흔적은 없어요. 여기는 노들노들해. 뒷부분도 사고 흔적은 없고요. 뒤에 트렁크도 보면 곰팡이 흔적 없고 역시나 수리 흔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깨끗해요. 수리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괜찮다. 이 커버 도망갔네. 그리고 이쪽도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라 붙이거나 그렇게는 안 됐지만 판금은 있습니다. 네, 타이어를 볼게요. 타이어는 금호 마제스티 솔루스. 언제 만드는 거예요? 16년 22주차입니다. 네, 뒤쇼크는 한 번도 교환 안 돼 보이고요. 네, 편마모까지는 아닌 것 같고 타이어 많이 달았네. 네, 3mm 타이어는 이제 교환하셔야 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는 20% 미만입니다. 자, 앞에 조수석 휠입니다. 똑같은 타이어고 생산 인력은 똑같고요. 네, 버퍼함이나 뭐 수리 흔적은 없습니다. 뭐 휠 컨디션은 좋네. 그리고 전륜 패드도 지금 한 15%, 10% 미만인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이거는 약간 한쪽으로 편마모가 있죠. 여기, 그죠? 편마모가 좀 관찰됩니다. 타이어 다 됐네. 그래서 보면 네, 앞 타이어는 편마모가 확실히 안쪽으로 있습니다. 뭐 5.18mm. 아직은 더 탈 수는 있겠는데 타이어 위치 교환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운전석 D휠이고 뭐 쇼크 터지지 않았고요. 운전석 휠입니다. 앞 타이어 약간 편마모가 있네. 아무튼 타이어는 네, 일단 위치 교환 한번 하고 일단 수명 다 될 때까지 쓰는 게 합리적일 것 같죠? 새로 여유가 되면 교환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실내를 보겠습니다. 그냥 이 연식 대비 뭐 무난한 내장들 컨디션이에요. 트렁크는 아까 확인해 보니까 트렁크 버튼 잘 작동하고 있고 세월은 약간 느껴지지만 침승이 뭐지? 무슨 스위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쪼개져 있지? 네. 한번 수리한 것 같은데 잘랐어. 침수나 이런 흔적은 없고요. 이 스위치 잘 안, 그죠? 이거 역시 그러네. 지금 D시트 지금 접점이 이 부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커버가 덜렁덜렁해 지금. 일단 시트 이거는 뭐 고질병이네. 주행거리 되게 무난한 것 같고 네, 스티어링도 약간의 사용감은 있는데 여기 약간 오염 있죠. 이런 데도 커피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내장적으로. 이거는 하이패스는 아닙니다. 하이패스는 여기 달렸고요. 뭐 내장재를 뜯거나 보이는 뭐 큰 자잘한 돌방들은 좀 보입니다. 열쇠는 2개가 있고요. 많이 보던 열쇠. 아주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수분 가능한 정도라고 보이고요. 클러스터 패널 유리도 뭐 이 정도면 뭐 약간 스크래치,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있다. 뭐 있고, 예. 매뉴얼인 것 같죠? 근데, 네, 매뉴얼은 뭐 거의 쓰지 않은 새 것의 상태입니다. 여기는 약간 좀 사용감이 있죠. 썬루프는 뭐 습기나 누수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지만 내장재가 약간 장작 사용감이 있는데 요거 물티슈 닦으면은 만능 물티슈, 예, 깨끗해집니다. 뭐 웨더 스트립도 괜찮고 뭐 2열 시트는 그냥 보통의 보편적인 사용감을 보입니다. 네, 2열은 뭐 이 정도면 양호하고 약간의 이염이 있지만 차 연식을 고려해야 되니까 여긴 좀 지저분하네요. 네, 그래서 실내는 B급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담뱃재네. 그죠? 담뱃재가 이거 담뱃재 왜 플라스틱을 녹이면 안 돼? 맞네. 이쪽은 뭐, 네, 이 실내는 뭐 특별히 문제 삼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게 중고차니까 아무튼 B급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수석이고요. 이것도 약간 헐렁거리네. 왜 이래? 이런 기본적인 품질이야. 아무튼 제네시스의 초기형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먼지는 좀 끼어 있고요. 실내는 운전석 시트 전동 방석이 좀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고 보니까 휠은 복원을 한번 했네. 휠은 복원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휠캡도 원래 이게 직기 아니죠. 일단 외관은 제 기준에서 C급이고 내장은 B급입니다. 엔진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진룸을 보겠습니다. 엔진룸은 네, 이쪽 교환된 흔적 외에는 사고에 대한 흔적은 관찰되지 않아요. 안쪽이 판넬이나 서포터 이런 것도 역시나 이제 못지않아 여기도 네, 인사이드 멤버도 수리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엔진룸이 좁긴 좁다. 네, 냉각수를 볼게요. 냉각수는 뭐 슬러지도 양호하고 산도도 이 정도면 뭐 pH 한 6.8, 7 그 정도 되어 보이죠. 냉각수도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오일캡도 깨끗하다. 그죠? 엄청 깨끗합니다. 이상한
현상 안 보이고요. 엔진오일. 제가 차 세우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차 보고 있어서 식었거든요. 네. 풀선에 있고, 오일 컨디션도 좋아 보여요. 근데 왜 이렇게 풀하고 로우가 눈금이 붙어 있지? 그리고 육안으로 보이는 팔기통차니까. 부분은 어떻게 점은 없어 보이는데 잘 안 보이니까. 아, 맞다. 아, 브레이크가 시커멓죠.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은데 보세요. 그죠? 교환해야 됩니다. 브레이크액은 수분이 잔뜩 꼈다. 이쪽 잠박 카바는 깨끗해요. 여기도 잠박 카바가 깨끗합니다. 잠박 카바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도 잠박 카바는 깨끗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어떻게 이렇게 펜하고 붙었나? 네, 프론트 케이스에 지금 여기 오일팬입니다. 오일팬도 깨끗하고, 이거 오일필터가 여기 있구나. 네, 지금 오일팬이거든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좁다, 좁아. 밑에 냉각수가 흐르거나 호스가 터졌거나 한 흔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네, 오일팬은 일단 깨끗하고요. 저쪽으로 가자. 네, 저 크랭케이스가 보입니다. 네, 크랭크케이스 누유 없어요. 오케이. 크랭크케이스 이쪽에서 깨끗하고, 일단 다행히 누로 보이는 소견은 없습니다. 잘 보이네. 그죠? 보이죠? 여기 미션 월펜도 양호하고, 이게 크랭케이스거든. 깨끗해요. 크랭케이스 깨끗해. 여기가 오일펜이거든요. 신발 모가지가 돌아간다. 여기가 오일펜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컨트롤하면 한번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네, 여기도 디퍼런셜도 누유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부식이 확실히 국산보다 좀 없는데. 네, 머플러입니다. 이게 뭐 MPI 방식의 원동기니까 깨끗하죠? 깨끗해요. 컨디션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은 힘차게 걸립니다. 리드부터는 한 3분의, 한 5분의 한 2 정도, 그러니까 F와 로우 사이에 5분의 2 정도가 걸쳐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고,
확실히 사기통 차들보다 좀 조용합니다. 네, 진동은 확실히 X축이 YZ축보다 좀 떨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있는데 이거는 좌우로 진동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마운트는 좀 수명이 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엔진룸은 마운트 수명이 다 됐다,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 수명이 다 됐다, 그 외에 누수는 없다, 유유는 없다 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모품들은 좀 적당한 시기에 그 정도만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벨트라든지 이런 거 말이죠. 전반적으로 구조가 크게 없고 엔진룸은 건강한 것 같습니다. 네, 전조등, 깜빡이, 안개등 잘 되고요. 비상 깜빡이 잘 되고 상향등도 잘 됩니다. 상향등을 켜면 안기등은 꺼집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그 다음에 번호판 등도 이상이 없습니다. 원터치가 아니군요. 참고로 2열은 열선이 없어요. 확실히 미국 소비자들은 원터치 이중접 합률이고, 네, 운전석 열선은 들어옵니다. 따뜻해요. 네, 여기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군요. 이건 아마 외기원하고 관계가 있는가 봐요. 2열도 그렇고. 여긴 들어오네. 보면 열차는 들어옵니다. 네, 조수석도 통풍은 작동합니다. 좀 미지근한 것 같긴 하네. 네, 스티링 기어 텐션은 좋고요. 깜빡이 스위치 잘 되고, 워시액도 잘 나옵니다. 동아리. 잘 열리고 잘 닫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데 후진 넣으니까 진동이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나오네. 지금 파킹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진동이 가속도 그래프 보시면은 진동이 파동이 좀 크죠. 후진을 넣어볼게요. 진동 수치가 올라가죠. 몸으로 느낄 때도 좀 더 큽니다. 진동의 크기가 부르하고요. 중립. 네, 진동 파동이 작아졌죠. 드라이브. 네, 파동이 큽니다. 그래서 이 차는 지금 마운트 수명이 다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진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유난히 오늘따라 왜 그렇게 웃고 있는 거니? 얼마 전 내게 소리는 좋습니다. 훈련을 또 다양하게 준비시켰는지도 돋보이는 장면이었고요. 아무튼 문제가 없고, 맵. 이게 한국이 되나 보네. 그러네요. 이게 직순대 강남, 근데 진짜 불편하다. 이게 됩니다. 일단 조보도 잘 되고요. 네, 크기 조절 되고, 터치는 아니에요. 요 얘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에어컨은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온도도 잘 떨어지고. 그렇죠? 에어컨은 지금 현재 아주 빵빵하게 나옵니다. 네, 히터 나오는 동안에 맞다. 히터도 잘 나옵니다. 네, 진단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상 코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차가 지금 엔진 마운트 컨디션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흡기하고 점화 계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한번 교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로틀 밸브라든지, 그 다음에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점화 코일이라든지 플러그라든지 이런 거 말이죠. 그럼 한번 좀 수리해주고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차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오우, 차가 좀 떠네. 보조가 있다. 차가 좀 떠네요. 보조가 있어. 보면 타이밍이, 점화 타이밍이 조금 지각으로 가죠. 차 좀 떤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점화 계통, 흡기 계통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은 공회전 상태거든요. 악셀을 밟으면, 그죠? 떨어. 부들부들 하거든요. 야, 이 부분은 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차가 너무 많이 떠는데. 차가 너무 많이 떨어요. 일단 마운트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 차 힘은 진짜 세다. 아, 말씀드린 대로 흡기하고 마운트, 그 다음에 점화 계통 싹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기본 정비가 필요해. 저 RPM 구간에서, 그러니까 한 1200rpm에서 부르르 떨어요. 이거는 지금 공회전 시에도 떠는 거 보면 이 뭐 드라이브 계, 그러니까 동력계,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진동이라기보다는, 또 마운트라기보다는 흡기, 그 다음에 전기계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 기본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송호품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부조가 있어요. 이게 아주 간단히 보면 점화 플러그일 수도 있고요, 복잡하게 보면 연소실 안에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헤드 문제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온 거야? 그나저나 와, 저 RPM 토크가 어마어마하네. 아무튼 이 떠는 거에 대해서 기본 정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차값이 얼마요? 700만원대지 않습니까? 주행거리는, 이 주행거리 마일이 72,000마일이 맞다면 한 11만 킬로대 정도가 될 텐데, 자, 단점을 하나씩 곱씹어 볼게요. 단점은 일단 엔진이 떨어. 마운트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마운트가 문제가 아니라, 마운트가 노후됐다기보다 그냥 엔진이 지금 안에 뭐, 그러니까 떤다고 하는 거는 공념과 뭐랄까, 그러니까 전기 문제 아니면 흡기 문제거든요. 전기 문제 아니면 흡기 문제, 아니면 뭐 헤드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헤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단점, 문짝 하나가 더 수리가 있고 외판 수리가 6판이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아쉽다는 거. 근데 외판은 일단 제쳐두고 이 차에 대해서 알고 왔으니까. 타이어, 근데 진동이 너무 좀 약간 불쾌해요. 불쾌한 진동이야. 그래서 간단하게는 뭐 점화 코일 플러그 정도 교환하고 잡힐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 근데 지금 뭐 진단기상에 뭐 폴트값 뜨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공연비도 잘 맞아. 근데 점화 시기는 약간 지각돼. 글쎄요. 그러니까 기본 경정비를 해서 잡힐 것 같기도 하고, 확률적으로는 지금 이거는 저기 점화계통 좀 부품들 교환하고 이제 이러면 좋아질 거예요. 흡기 스로틀 바디 확인해보고 센서 청소 좀 해주고 뭐 이러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리스크가 있는 차는 아닌데, 글쎄요.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저라면 일단 외판 수리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것도 확률이 높다는 거지, 또 최악의 경우에서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저라면 안 살 것 같은데, 구매도 되긴 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 시트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어쩔 건데 이거. 그래서 사도 되지만 이 떠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분이 정비소에 가서 정확한 정비사의 진단을 받고 솔루션까지 받은 다음에 그 조건을 상호간에 딜을 해서 납득이 간다, 그러면 구매.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진단 정도는 해줘야죠. 진단을 하고 수리를 해주고 말고는 판매자의 선택인 거고 구매자의 선택인 거고, 다만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뭐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내가 정비해줄게, 내가 이렇게 정비를 못 해주니까 당신이 구매해서 수리를 하고 타라,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저의 의견은 큰 문제 없는 소모품 교환, 점화 코일이나 플러그 뭐 이런 기본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혹시나 어디 도둑 공기가 있는지 뭐 이 정도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근데 그런 문제였으면 센서에 코드가 떴을 거예요. 폴트 코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면 지금 뭐 엔진오일 레벨이라든지 냉각수의 컨디션, 그 다음에 뭐 머플러의 컨디션, 뭐 진단기상의 부분, 냄새 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꼭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렇게 수리를 고려하고 누가 수리하든 간에 그렇게 타면 되겠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누유가 일단 없고 큰 사고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좀 약간 두서가 없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저는 안 사요. 저는. 하지만 사도 되는 차이긴 해요. 저는 뭐 이렇게 뭐 벌써부터 뭐 엔진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차는 저는 안 삽니다. 각자의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 그것이 정답이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리모컨은 두 개 다 잘 되네. 쓰레기를 주워서
자, 또 찾아가지고. 네, 제가 판금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도장과 판금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나가다